네, 금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시 호가부터 시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1980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시장의 자세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부터 특징적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조금의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12월 시장을 좀 기대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저희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시장이었습니다. 수급이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결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징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지난주와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을 한 주 동안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장이 어느새 이렇게 올랐나 싶을 정도의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던 반면 한 주 만에 불과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 반등하기 거의 전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선물 시장의 매도 영향을 오늘장에서도 받은 모습이었었습니다. 오늘 양봉을 기대하시는 분들, 특히나 굉장히 양호한 양봉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안타깝게도 오늘장까지 코스피 시장은 음봉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5거래일째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이 장중에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일단 매수에 대한 흐름이 좀 잡히는 모습이었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도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일단 전반적인 시장을 조금 더 위축시켰었던 수급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선물 시장 쪽의 꾸준한 매도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시각 현재 선물 시장 쪽에 대한 매도세도 지금 2,000계약 이상의 매도세를 좀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번 한 주 내내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 쪽에 2,000계약 넘는 또 많게는 6,500계약 수준까지의 매도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위축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거래 대금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비록 밀렸었던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있어서나 그리고 업종에 있어서의 흐름 자체들이 계속 바통을 연이어서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좀 끊겨가는 모습들이 함께 비춰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일단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던 것은 아마도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도 SK 하이닉스는 좀 영향을 미쳤겠고요. 애플에서 그 중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쪽하고의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애플에 무언가 좀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덕을 봤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들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삼성전자가 훨씬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음봉을 재차 좀 뽑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 유지를 좀 하지 못하게끔 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또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과 호주의 FTA 체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수혜 업종으로서 꼽혔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11월 판매가 좀 감소했다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에서 쉽사리 지금 심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대차는 오늘장에서도 1%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좀 안내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만 간략하게 또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OLED 관련된 종목들이 꽤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부분의 종목 정도로만 롤링이 좀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CJ 오쇼핑이라든지 이런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의 양호한 흐름을 함께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 같은 경우에도 1.6% 정도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주로서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피의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짚어봤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룹들이 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시장이 밀리는데 한 몫을 하는 모습이죠.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하락하고 있는 자동차 주들의 움직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 그리고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이번 한 주의 수급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별로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수 주체에 조금 공백기에 놓였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수요일부터 계속적인 매도세가 1,000억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수세로 조금 연기금의 힘에 입어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하게 지지를 주고 반등을 보여줄 만큼의 강도가 되지 못하다라는 점을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씩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투신권 쪽에서의 지금 매도의 어떤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매도 쪽의 연속성이 보이고 있어서 이 점은 다소간의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쪽의 흐름이 사실은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기는 한데 외국인들이요 이번 주 들어서만 거의 19,000계약 정도의 지금 매도를 소위 퍼붓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강력한 시장 추세의 어떤 요인으로서 그리고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들의 지금 선물시장 쪽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다음 주까지도 조금 반등에 있어서는 눈높이를 낮추는 쪽의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매수를 했고 네이버 쪽에도 매수를 했었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는 매수 규모가 두껍지는 못한 상황이죠. 기관들의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정도만이 1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한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도 종목 보실 텐데요. 아직까지도 자동차주들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진정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장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각각 300억 원, 2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 매도를 보이는 모습, 코덱스 레버리지 쪽도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베팅을 조금 하는 쪽보다는 시장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상승에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을 취한 것으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분할해서 재상장이 됐었던 종근당 홀딩스나 종근당에 대해서도 기관들의 매도가 함께 실리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주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버텨낼 재간이 없죠. 현대차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고요. 그들을 이어서 현대모비스, 기업은행, 한국전력,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의 전략을 좀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우리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12월 둘째 주가 시작되는데 어떤 점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다음 주 시장을 먼저 전망을 하려면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하실 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눈높이에 대한 조절이 현재로서는 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으로는 지금 당장의 추세에 대한 베팅을 하거나 시장에 대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수급이나 움직임이 살아있는 종목들, 일부의 종목들 그리고 일부의 자금을 가지고 아주 짧은 트레이딩 정도로서만 활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꽤 양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감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로카트 애틀랜타 총재께서 일단 12월 FOMC 회의를 통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약간의 좀
우려감과 불확실성 이런 점들이 경제지표 호조보다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부터 또 미국의 어떤 버블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엔화 약세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꺾였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100엔 이상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까지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다음 한 주에도 양봉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각들은 많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양봉을 뽑아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역시 종목에 대한 아주 선별적인 접근 전략 그리고 풀베팅을 하시는 쪽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금을 아주 일부만 가지고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퍼링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크게 임팩트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른 경제 지표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이 방향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